38선 너머 이야기 제1편 비득거리 마을의 비밀. 그 첫 번째 이야기, 사라진 마을의 전설. 어떤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곤 하죠. 누구도 증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거짓이라 단정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1960년대 강원도 양구와 인제 사이 어디쯤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비득거리라 불렀어요. 혹자는 악귀 마을이라고도 했지요. 그 마을에 어느 날 노스님 한 분이 나타났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낡은 장삼을 걸친 채 마을 어귀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곳은 사람이 살 땅이 아니요 3주 안에 떠나시오. 마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인데. 노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산길로 사라졌지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밤중 산 쪽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휘파람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한 소리. 아이들이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무서운 안개가 우리 집을 덮었어요. 가축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물물이 붉게 변했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이것은 괴담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 보려 합니다. 38선 넘어 잊혀진 마을들의 이야기, 그들이 남기고 간 것들의 이야기.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괴담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팩트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던 그날 한반도 한가운데 이상한 땅이 생겨났습니다. 비무장지대 DMZ, 남과 북, 그 누구도 무기를 들고 들어갈 수 없는 땅. 폭 4km, 길이 248km.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휴전선이 그어지기 전까지 그곳은 평범한 시골 마을들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머니들이 빨래하고 할아버지들이 담배 피우던 곳. 논에는 벼가 익어가고 마당에는 닭이 울고 부엌에서는 저녁밥 짓는 냄새가 나던 곳. 그런데 휴전협정 이후 그 마을들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기록에는 400개라고 하고 어떤 기록에는 500개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마을들이 하루아침에 금단의 땅 안에 갇혀버렸던 거죠. 군은 사람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24시간 안에 떠나십시오. 24시간, 단 하루.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떠나는데 주어진 시간이 단 하루였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짐을 쌌어요. 쌀 한 가마니, 이불 몇 채, 솥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챙겼지요.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야 했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불씨, 마당의 장독대, 대문 앞 느티나무, 그리고 그날 아침 차려놓은 밥상까지.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회고했답니다. 떠나는 길에 뒤돌아봤어요. 우리 집이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연기도 피어오르고. 그런데 우리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70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도에는 여전히 이름이 남아있고 좌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와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을 뿐이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유령 마을이라 부릅니다. 집도 사람도 소리도 없는, 시간이 멈춰버린 땅.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비득거리였습니다. 1953년 7월 28일
휴전협정이 발효되고 하루가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한 소대의 군인들이 어느 마을로 들어섰어요. 순찰 임무였지요. 그들이 마주한 것은 정적이었습니다. 총성도 없었어요. 폭격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무너진 집도 불탄 자국도 없었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사람만이 없었지요. 한 병사의 증언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어귀 첫 번째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루에 올라서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금방 나올 것만 같은 느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밥상이 있었어요. 4명이 앉았을 밥상. 국그릇 4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국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서 그릇 위에 막처럼 떠 있었습니다. 한 그릇에는 숟가락이 꽂혀 있었어요. 누군가 국을 뜨다 말고 그 순간을 멈춘 채로 밥 공기 속 밥알들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반찬 접시에는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파리를 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집에 살아있는 유일한 것이었거든요. 그 병사는 계속 걸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 거기 작은 고무신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해요. 아직 흙이 묻어있는 어린아이의 것. 아마도 그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왔겠지요. 신발을 벗어놓고 엄마 하고 불렀을 겁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그 좁은 복도 어딘가에 메아리처럼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고 했어요. 아궁이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제 속에 손을 넣어본 병사는 그 따스함에 쏘스라쳤다고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어쩌면 한두 시간 전까지 이 집의 어머니는 여기서 아침밥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솥뚜껑을 열었을 때 피어오르던 하얀 김, 밥 먹어라 하고 식구들을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불과 몇 시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마을을 걷는 내내 군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집 마당에는 빨랫줄에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저고리, 아이의 작은 바지, 햇빛에 발해가던 이불, 그 빨래를 거둘 주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집 툇마루에는 고무신 한 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짝을 잃은 신발, 마치 누군가 급하게 뛰어나가다 한쪽을 떨어뜨린 것처럼 그 고무신은 오랜 세월 주인을 기다리며 햇볕에 바래고 비에 젖고 또 말랐겠지요. 우물가에는 두레박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물동이 하나가 우물 옆에 기울어진 채 물을 깃다 말고 무언가에 놀라 달려간 사람의 흔적처럼. 한 집의 방 구석에서 공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것으로 보이는 연필로 또박또박 쓴 일기장. 마지막 날짜는 7월 27일.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개나리가 피었다. 노란색이 예뻤다. 내일은 친구랑 산에 가기로 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가려던 산은 지금 철조망 너머에 있습니다. 군인들은 그 마을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여전히 집들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지붕도 담장도 나무도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의 숨결만이 사라진 풍경, 바람만이 빈 골목을 지나가고 문짝들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지요. 마치 누군가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문을 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것은 식어버린 국그릇, 짝 잃은 고무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들 뿐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80살 할머니, 어렸을 적 이름은 점순이었다고 해요. 그분은 우연히 그날 밤 마을에 없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로 80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직도 10살입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제 시간은 그날 아침에 멈춰버렸거든요. 1953년 7월 27일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절 부르셨어요. 점순아, 이웃마을 고모네 집에 좀 다녀와라. 소금 떨어졌다고 하시더라. 싫었어요. 밤길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니까. 소금 한 봉지 들고 산길을 넘었습니다. 고모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고갯마루를 넘어서는데 이상했습니다. 안개가 있었어요. 아니, 안개라고 부르기엔 너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하얗다기보다는 회색빛이 도는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차갑고 축축한 안개. 우리 마을 쪽으로만, 그 마을 위로만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7월 한여름인데 말이에요. 다른 곳은 맑았어요. 하늘도 파랗고 새도 울고. 그런데 우리 마을만, 저 아래 우리 마을만 회색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산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휘익 하고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그런 낮은 소리. 사람이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소리가 안개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도 그 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잠들기 전이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휘익. 두려움을 억누르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안개 속으로 들어서는데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차가울 줄 알았는데 마치 누군가의 체온처럼 미지근했습니다. 그리고 고요했어요. 너무너무 고요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아낙네들이 아침밥 짓느라 아궁이에 불 때는 소리,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발소리만 덩그러니 흙길 위에 떨어졌어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는데 그때의 그 냄새를 부엌에서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냄새. 어머니가 끓이시던 바로 그 냄새. 구수하고 얼큰한 아침마다 맡던 그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속뚜껑을 열었습니다. 찌개가 있었어요. 아직 따뜻했어요. 파와 두부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어머니,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없었어요. 마당으로 나가도 없었어요. 이웃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시 옆집으로 그 옆집으로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날부터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여전히 났어요.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밥 먹으라 하고 부르실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어요. 며칠을 그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실 거라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손주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제 안의 시계는 그날 아침에 멈춰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부엌에 앉아 있어요.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끔 꿈을 꿔요. 안개 속에서 어머니가 절 부르세요. 점순아.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고 하면 꿈에서 깨요.
그리고 깨어나면 70년이 지난 이 방에 누워 있어요. 아, 나는 이제 80살 할머니구나.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10살짜리 점순이가 살고 있어요. 소금 봉지 들고 상길을 넘던 어머니 목소리가 그리워 울던 그날 아침에 멈춰버린 그 아이가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대답을, 그날의 진실을, 그리고 어머니를.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 저는 지금도 그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70년 전 그날 아침으로. 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38선. 그것은 단순히 땅을 가른 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제를 갈랐습니다. 누군가의 내일을 지웠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를 빼앗아갔습니다. 비득거리라는 마을이 정말 존재했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1953년 그 여름, DMZ 안에 있던 수백 개의 마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다는 것, 그들이 남기고 간 밥상, 식어버린 국그릇, 짝 잃은 고무신, 아궁이의 온기, 그리고 된장찌개 냄새.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진짜 삶이었다는 것.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들은 이제 나무와 풀로 뒤덮였을 거예요. 집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시간, 점순 할머니처럼 아직도 그날 아침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억하는 것, 그저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누군가의 밥상이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된장찌개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끔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일 때, 그 냄새를 맡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70년 전 그날 아침, 돌아오지 못한 누군가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끓였던 그 찌개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38선 넘어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북한의 선전마을, 기정동의 비밀,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 하지만 매일 불이 켜지는 집들, 그 신기루 같은 풍경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망각에 대한 가장 따뜻한 저항이니까요.